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었던 오늘까지 새로운 의혹들이 여러 터져 나왔습니다. 취업 방해 의혹.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에 지원해도 강 후보자의 눈밖에 난 보좌진이라면 그 방에 미리 연락해서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돌려서 채용을 막도록 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취업 방해 의혹입니다. 다음은 왕따 주도 의혹.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의원실에 8, 9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몇몇을 콕 집어서 단체방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면서 말도 걸지 말라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어떻게 신호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눈빛으로 했거나 말도 걸리지 말라. 결국 주변 인물들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 이른바 왕따 주도 의혹입니다. 다음은 공항에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나 짐이 무거워요 그러면서 공항 보호구역 안까지 무리하게 들어오겠다. 아시는 것처럼 뭐 국회의원들은 여러 의전을 받습니다만 공항에서도 그 공간은 국회의원만 갈 수 있지 보좌진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나 짐 무거우니까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법 위반일 겁니다. 물론 이 의혹들 다 아직은 의혹 제기인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데 지금 이 보좌진들을 국회로 나오는 걸 민주당이 막아서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역시 또 국회 직원들의 그 익명 게시판에 뭐 가전 가구를 구매할 때마다 견적을 비교해오라.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다. 라는 말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근데 저 게시판이 국회 직원 인증이 돼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현직 보좌진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여의도에서 이렇게 뭐 저녁 자리를 하거나 그러면 보좌진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어느 의원실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뒷담화를 왜 안 하겠습니까? 어떤 의원실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 다 하죠. 뭐 저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떤 글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는데 저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입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드러난 것이 이게 정말 작은 부분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 강선우 후보자나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그냥 오늘만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좀 그런 태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과하면 되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저는 솔직히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분리해라 변기 고쳐라 저는 이거보다 솔직히 더 화가 났던 것은 취업 방해 의혹입니다. 취업 방해 의혹. 그러니까 어떤 보좌진은 나가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진은 본인이 어떤 의회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의원실에 가서 더 일을 더 배우고 싶고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앞길을 막은 거잖아요. 아니 자신과 맞지 않아서 나간 보좌진에 대해서 어떤 뭐 사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아유 뭐 나가서 아쉽다 또 좋은 나랑 맞는 사람을 골라야지 선택을 해야지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나간 직원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방해합니까?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직접 했든 아니면 강선우 의원실에 어떤 보좌진이 했든 취업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회관이 좁습니다. 의원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당 출신들이 자당 의원실에 옮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뽑는 데에서 어떤 강선우 의원실에서 이런 얘기가 세평을 들으면 어디 뽑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뽑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사감정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취업 방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통신을 한다거나 어떤 허위의 풍문을 흘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처벌 규정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인삼 변호사님, 취업 방해 의혹, 왕따 주도 의혹, 공항에서의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일보 기자가 직접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전직 보좌진 만나가지고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뭐 변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보좌관 얘기고 보좌관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이런 갑질 의혹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 후보자가 오늘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제기해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명하고 해명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물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채용 방해도 사실이다.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모두 다 확인되지 않은 전직 보좌진들의 그 진술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죠. 취업 방해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방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보좌진의 말뿐이에요.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의원 쪽에서 그런 취업 방해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실에서 어떠한 언급이 나왔다. 그 보좌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평판 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각 의원실에서는 보좌진을 채용할 때 전 의원실에 있던 데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평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보좌진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평판 회신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증거를 제출해야지만이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